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PPP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 PPP라는 이러한 펀딩 프로젝트가 고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국내 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브로펀드나 또 어떠한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 가지고는 PPP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PPP는 말 그대로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으로서 캐시,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이제 레귤러죠.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브로펀드로 들어가는 것은 국내 브로펀드가 아니고 US 달러나 유로의 커런시를 쓰는 그 은행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브로펀드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PPP 진입 직전에 캐시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PPP에 접해보지 못한 많은 캐피털 관련 회사나 또 이 커넥터들이 한국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또 한국의 브로펀드나 이런 걸 가지고 PPP에 바로 진입한다는 것은 그들 자신들이 바로 이러한 트레이딩 플랫폼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요즘은 이제 그 DTC,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디포짓 트러스트 컴퍼니, 그러니까 DTC 스크린을 가지고 이제 펀딩을 해서 또 PPP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보통 스위트로 760을 주지 않고 이제 DTC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 DTC로 인한 펀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DTC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크레딧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은행은 DTC 포 디지털의 코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DTC가 올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은행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그 클라이언트의 그 리시잉 뱅크에 대한 신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윈도우 타임을 정해가지고 DTC 스크린을 보내주는 샌딩 뱅크와 같이 윈도우 타임을 정한 시간에 그 DTC를 받아주고 이런 걸 하지요. 하고 또 어떤 경우는 RMA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코레스펀딩 뱅크가 그 DTC 코드를 갖고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타가 공인하는 큰 기업이라든지 또 자타가 공인하는 크레딧라인이 좋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은행도 그 협조적이 될 수가 있지요. 근데 자타가 공인하는 크레딧라인이 좋다든지 자타가 공인하는 뭐 큰 기업인 경우에는 굳이 DTC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MT799에서 MT765인 스위트 코드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자금의 이동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DTC를 꼭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경우에는 차이나의 상하이나 싱가포르에 그 DTC를 관련된 등록된 컴퍼니가 있거든요. 그 DTC 컴퍼니에 여러분들이 협조 사항을 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행과 접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뱅커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뱅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은행과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DT 스크린에 관해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해외의 이제 은행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컴퍼니를 그쪽에 놔두고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PPP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말하는 것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심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에 PPP에 진입하는 것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특히 한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UBS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세이프 키핑 리시프트를 가지고 이 세이프 키핑 리시프트 뒤에 골드 어카운트가 이제 백업을 해준다. 그래서 이 골드 어카운트를 활성화했을 경우에 브로펀드가 나오고 이 브로펀드를 가지고 세이프 키핑 리시프트 SK를 만들고 이 SK이 뒷받침되어주는 SBC를 가지고 캐시화해서 PPP에 들어간다.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20년 전부터 이 국제금융계 질서를 많이 어지럽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에서도 그 외국인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이지 아닌 뱅크 페이퍼를 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될 딱 하나 뭐냐, 우리 국내에서 발행하는 비록 달러로 표기가 되었더라도 브록 펀드나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PPP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포괄적인 익스클루시브 맨데이트나 오스리트를 했었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권리를 다 빼앗기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브록 펀드가 사라질 수가 있는 그 위험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PPP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뱅크 인스트루먼트 중에서도 이 SBLC의 발행 과정이 어떻고, 이 SBLC의 발행을 받은 이런 SBLC의 종류 중에도 모니타이즈가 된다든지, 론이 된다든지, 콜레슈리 된다든지, 페이먼트 개런티로 쓰여지나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계약을 할 때는 항상 프로바이더 쪽에다가 그 프로바이더가 주는 SBLC의 버기지,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은행과 잘 상의를 하시고, 또 제가 필요하면 저에게 보내셔서 상의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다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청년들이나 또 경험이 많은 이 중년이나 장년 여러분들이 이 PPP에 대해 정확히 알았어. PPP로 인해서 어떤 프로피트 이익을 많이 가져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 PPP를 빙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손실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이 PPP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